안녕하세요. 5분 교육학의 달리쌤입니다. 제가 요즘에 겪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요추 4번, 5번의 간격이 좁아졌다는 엑스레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앉아서 생활했던 좌식 생활 때문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요즘에는 서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서 1시간에 한 번씩은 서주는 몸의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 달은 아프시면 절대 안 되시니까요. 못 앉으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집중력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서서 공부를 해주십시오. 자, 오늘 5분 교육학은요, 네이버 블로그에 또 남겨주셨던 글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닉네임 누렁이얌 선생님이십니다. 누렁이얌 선생님이 물론 이거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읽으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누렁이얌 선생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빠르네요. 점점 선생님의 영상을 보는 낙이 있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예. 전남교육신문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나왔더라고요. 수업 공동체와 어떻게 다른 건지 조심히 여쭤봅니다. 저도 조심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문적 관료제와 이완 결합체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 전문적 관료제, 이완 결합체제 들으니까 너무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조금 어려웠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요, 저의 대학원 1학년 1학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대학원을 상당히 늦은 나이에 진학했는데, 제가 대학원을 진학했던 이유는요, 현장에서 교사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원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개강 파티 때 교수님과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갈비집에 갔었는데요. 갈비집에서 제 옆에 교수님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앉으셔가지고 제가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런 걸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주 단호했습니다. 난 그걸 모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 완전히 약간 벙 쪘죠. 왜냐면 저는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교수님이 자기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이론적인 것을 공부했지 현장에서 초등학생들을 실제로 가르쳐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이 뭔가 교육적인 실천지를 아는 것은 현장 교사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약간 폐부를 찔린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본인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것에 첫 번째로 폐부를 찔렸고, 두 번째로는 학비를 이미 내버렸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요, 저는 교사의 전문성은요, 이론적 지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천적 지식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비집에서 나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럼 좀 더 유능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얻게 된 제 답은 이거였습니다. 더 유능한 교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우든지 아니면 우리들끼리 배우면서 성장해야겠다. 이런 저의 생각과 연결되는 개념이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시도교육청마다 이 개념을 다른 용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전문학습 공동체, 교원학습 공동체, 수업 탐구 공동체, 학습 공동체, 수업 공동체. 물론 어떻게 개념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요, 약간의 개념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두 다 비슷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모든 단어를 망라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그러니까 전문가 학습 공동체,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저는 이 단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에서 2017년에 나온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사 학습 공동체는 교수 학습 문제와 관련하여 성찰적이고 협력적이며 학습 지향적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접근법이다. 좋은 말씀들이네요.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해야 할 책무가 존재한다. 전문적이라는 개념은 집단성, 집단지성,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의미하며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경쟁적 기제가 아닌 관계적 성장을 지향한다. 한국의 교사학습 공동체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공동체, 윤리적 실천의 생활 공동체, 협력과 성장의 학습 공동체이다. 굉장히 학문적으로 적었죠. 이렇게 세분화했잖아요. 저는 이 개념 정의를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정리한 개념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교사들끼리 협력하며 배워가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깔끔하죠? 그렇다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단어가 교육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없어지게 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임상장학이라는 겁니다. 제가 초임지 근무했던 곳에서는요, 영교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8시 전에 와가지고 8시에 수업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8시 전에 와가지고 그 수업을 다 보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의 모든 발화를 다 기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트북 6대 정도 깔아놓고요. 근데 이 시절에는요, 5년차 이하 교사라면 임상장학을 무조건 해야 됐어요. 어떠한 통과 의뢰 같은 거였죠. 그리고 5년차 이상은요, 동료장학이라고 해가지고 동학년들에게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년차 이상은 자기장학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수업을 공개했어요. 뭐 조금 이상한 개념 아닌가요? 자기 자신에게 공개한다. 완전 조금 완전 꿀이죠. 저도 빨리 20년차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공개하고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려고. 근데 여하튼 이렇게 교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던 임상장학의 문화가 정말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혁신 교육감님들이 되시면서 문화가 굉장히 민주적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렇는데 민주적으로 바뀌게 되니까 장학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수업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게 됐죠. 그것도 하향식이 아닌 민주적인 방법으로요. 그러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거 왜 생겼고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알아서 공부하게 만든다, 선생님들이 이미 공부 많이 하고 왔는데 그리고 공부 날마다 가르치는데 따로 공부하게 만든다? 굉장히 어려운 거겠죠. 예, 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자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3가지로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율적으로 하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에드워드 대시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선생님들에게도 시키는 게 아니라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서 배워라 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리더도요, 자율성과 더불어서 리더도 어떠한 권한을 막 갖는 게 아니라 리더의 권한도 적절히 분배시키는 거죠. 공동 리더십. 그래야만 서로 책임감을 가지면서 자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문화가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인 문화를 통해서 서로 배워가는 거, 이게 있다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요, 교육청의 지원입니다. 예산을 대폭 지원해줘야 됩니다. 자, 교육이 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산을 많이 주는 겁니다. 책도 많이 읽어서 배경 지식 수학해주고, 선생님들이 경험도 많이 하게 해주고, 스타벅스 많이 가가지고 커피 마시게 해주고, 그럼 생각이 막 샘솟고. 세 번째는요, 지속적인 피드백입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요, 자율성을 기반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평가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간에 피드백해주는 공유의 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율적이고 조금 더 민주적인 방안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누렁이암 선생님께서 주셨던 전문적 관료제와 이완결합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조직은요, 전문적 관료제, 그리고 이완결합 체제, 그리고 순치 조직, 교육의 모성이라는 4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문적 관료제예요.
학교라는 조직은요, 기본적으로 관료제의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있고요, 교감 선생님이 있고요, 보직교사가 있고 일반 평교사가 있습니다. 교육청도 대표적인 관료제의 모델을 따르고 있죠. 교육감님이 있고 부교육감님이 있고 교육국이 있고 교육국 아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나눠져 있고 초등교육과 초등교육 과장님이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내려지잖아요. 그런데 뭐 시청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학교라는 조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교사 한 사람이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의 모델을 뚜렷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보면요, 주민센터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뭐 군청이나 시청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근속 연수에 따라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사는요, 진급이라는 개념이 없죠. 1년차 교사나 5년차 교사나 20년차 교사나 보직교사가 아니면 다 똑같이 평교사예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20년차에게 5년차가 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한 선배고 더 많이 하는 윗직급이니까요. 그렇지만 교사 집단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비록 5년차라고 하더라도 국어교사예요. 옆반 선생님은 15년차의 수학교사예요. 15년차지만 교과가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 관료제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완결합체제라는 겁니다. 자, 이완이라는 게 뭘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완은요, 배우 김태희 씨의 동생이 이완입니다. 이완은 느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완 결합체라는 것은요,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거죠. 학교라는 조직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1학년 일반 선생님과 1학년 2반 선생님이 똑같게 가르쳐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교사 나름대로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교사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슨하게 결합될 수밖에 없죠. 이완 결합 체제라는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요, 위에서 이야기했던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학교가 가지는 특성인 전문적 관료제와 이완 결합 체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권과 재량권을 가진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는 집단인 학교에서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향식 방법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나 전문가다. 그리고 나 자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한 명 한 명을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고 이들을 성장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자율성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협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계시는 장학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자율성을 주었을 때 과연 교사들이 많은 수의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안 하고 나태해져 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괜한 걱정, 그런 것도 사실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채워 나가실지는 이 클립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건 이런 거고요. 전문적 관료제와 이완결합체제는 이런 개념입니다. 자, 댓글 남겨주신 누렁이얌 선생님, 어떻게 좀 대답이 됐나요? 자, 그러면 대답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가지고 주변에 쫙 퍼뜨려 주십시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